MDS 캔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기능의학이 암 예방이나 암 재발 방지를 통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을 통해서 암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메디넥스에서는 MDS 캔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MDS 캔서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그러면 3대가 우선 3대 세 가지 방법으로 다 생활 양식을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서 생활 양식을 개선해 주고, 그 다음에 생화학적인 환경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생명 활동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암을 공격하는 부위와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치료법을 향상시켜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MDS 캔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 환자들의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암 환자들의 심리는 자기가 이런 질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5년 생존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5년을 기다려 하는 이런 방법으로다가 하여간 질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가 얇아요. 그래서 누가 이러이러한 치료 방법으로 인해서 치료가 됐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또 이쪽 병원이 유명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또 어느 한방병원이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환자들이 기가 얇은 것이 일반적인 환자들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확신해주는 말을 이게 듣고 싶어 합니다. 이 의사의 자신 있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방법을 통하면 치료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얻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100% 이것만 하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질병 치료는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의 이 병원비가 엄청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치가 되면 전혀 병원비 부담은 또 하나 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가장 갈급해하는 것은 이 치료를 왜 하는 것인가?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상태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치료 과정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 과정을 잘 이해를 안 시켜주고 이것을 무조건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갈급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들의 심리를 잘 치료해야지만, 우리가 쉽게 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은 보면은 정확히 알면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암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암은 세포의 돌연변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돌연변이 세포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건강을 전파될 것이나 이런 코로나처럼 이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암이 걸렸을까? 그 암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정확히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능의학 검사를 통해서 어떤 상태에서 암이 걸렸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암의 원인을 찾아내는 도구로서 기능의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은 보이지 않는 암과 보이는 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보이는 암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암 줄기세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줄기세포는
우리가 보이질 않으니까 저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니까 치료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는 암에 대한 관리를 잘 해줘야지만 우리가 암 치료를 확실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암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암 치료는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옛날부터 시작해서 수술요법이라든가 화학적 약물요법이라든가 방사선요법, 면역요법 이런 구분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을 보이는 암을 거의 다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병원에서 하는 치료법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암의 새로운 치료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암의 새로운 치료는 즉 보이지 않는 암, 암의 줄기세포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치료를 우리가 새로운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치료 방법은 면역치료라는 방법으로다가 쓰여지고도 있고 또 여러가지 파이토 케미칼 방법 여러가지 방법을 쓰여지고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는 잘 먹어야 됩니다. 암 환자가 잘 먹지 못하는 이유는 약물의 부작용, 수술의 부작용, 그 다음에 방사선요법의 부작용 때문에 잘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암 환자가 왜 못 먹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암 환자들은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잘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자체로보다는 잘 먹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암을 잘 먹어야 하는 암 환자가 잘 먹어야 되는 이유는 면역 상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양 공급이 충실해야 됩니다.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얻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암 환자는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약 4분의 3은 잘 못 먹어서 굶어서 죽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 환자는 잘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잘 먹는다는 것은 암 환자가 입에 당기는 음식만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암 치료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는 것이 잘 먹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입맛에도 잘 먹고 자신의 면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주 잘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몸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음식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아내는 방법이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맞춤형 항암 면역 식단 검사, 랭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곧 내 몸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를 통해서 랭 검사를 통해서 혈액약 9cc만 채취하면 됩니다. 랭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을 내 몸에 맞는 음식이 어떤 건지 아닌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마련이. 그러면 암의 올바른 치료법은 어떻게 올바른 치료법이냐? 우선 암 환자가 팔랑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암 치료의 3일 치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암이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음 관리는 내가 뭘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버려야지만 마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버리고 살기 좋은 방법은 저는 어떤 종교가 됐든지 종교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의학,
내가 받는 치료, 내가 받고 있는 암 치료를 믿는 것입니다. 의학의 발전은 눈부시게 발전해서 눈으로 보이는 암은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최선을 다해서 급성기암을 만성기암으로 돌려놓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관리입니다. 암은 전염병이 아니므로 자기관리를 잘해서 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산으로 들어가서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생활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자기관리를 통해서 자기관리를 완전히 잘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암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생화학적인 영역의 치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은 산화작용, 염증, 면역, 혈액순환, 혈당, 스트레스, 이러한 6가지 생화학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6가지 생화학 작용이 정상적인 영역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영역으로 벗어나 있는지를 검사해보고 찾아내보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정상적인 생화학적인 상태를 잘 유지하다 보면 암은 활동하지 않고 수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 암이 수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러면 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의 올바른 치료법 중에 하나가 천연물에서 찾아내는 항암물질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칼 제제는 울금에서 나오고 있는 커큐민, 브로콜리에서 나오고 있는 설프라페인, 밀크시슬, 엉겅퀴에서 나오고 있는 시리마린, 녹차에서 나오고 있는 카테킨, 후쿠추에서 나오고 있는 피페라핀 등입니다. 이러한 파이토케미칼들은 암 줄기세포를 없애는 아주 대표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물질과 파이토케미칼을 적절히 복용해서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관리한다 그러면 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암의 생화학적인 영역 관리에 대한 부분을 6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그러면, 우선 산화작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속에 콜레스테롤을 재가지고 LDL이 높느냐, HDL이 높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LDL 수치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LDL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냥 LDL 수치 높다가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알려주는 검사에는 LDL 콜레스테롤 검사라든지 비타민 C 검사, 비타민 D 검사, 혈청 페리틴 검사 등을 통해서 내 몸속에서 산화작용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꼭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클리닉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류마티스 환자라든가 이런 또 염증을 많이 앓고 있는 암 환자들을 보면 염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염증 검사는 쉽게 혈액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C 반응 단백질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CRP 검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검사 수치에 의해서 이 검사 수치가 높지 않게 관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염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염증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곧 암에서 해방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염증 관리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잘 먹어야지 면역력이 증가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면역력을 증가되는 것은 NK셀을 액티비티를 검사해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램 검사나 NK셀 액티비티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면역력이 얼마만큼 잘 활동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혈액응고도 암 환자들한테는 아주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혈액응고를 PT 검사, 알파 PTT 검사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혈당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이나 이런 혈당 검사를 꾸준히 통해서 혈당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는 이거는 타액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스트레스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의 생화학적인 영역관리는 산화작용, 염증, 면역력, 혈액응고, 혈당,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검사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으므로 암의 생화학적인 영역관리가 아주 쉽게 일반 클리닉에서도, 일반 약국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